깃발과 동료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불러주시다. 팔뚝지장령 내 손에 촛불을 높이 들고 이 싸움 반드시 예, 1월 10일 이재명 지사님 재판 시작인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매우 맑습니다. 걱정 없이 우울해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민족 정세와 외세의탁적인 괴뢰 남한 정세, 제국주의 정세, 이런 교집합을 볼 때 이재명 재판은 매우 낙관적입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은 외부로부터 받는 압박적인 정세이고, 가장 무서운 놈이 눈에 뵈는 게 없는 인간들이 가장 무서운 것일 겁니다. 그게 바로 문배충들과 대권야욕의 눈먼 새끼들, 그리고 그 주변에서 서식하는 이런 인간들이 막가파식으로 할 때인데, 그런 경우에 수를 염두에 둬서 집회를 하는 거겠지요. 그러나 마치 저 재판부 애들들이 벌금 100만원 이상 때릴 거라고 유튜버들이 문해충처럼 깨춤추는 그러한 행위들은 자제해야 합니다.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 100만원 이상은 나오지 않는다고 해야 되는 것이지, 벌금 100만원 이상 나올 수 있다고 설레발 치다간 적폐판사 이런 인간들이 지지자들도 다들 예상은 하고 있구나, 내가 그냥 그렇게 때려도 저놈들은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겠구나, 그럴 줄 알았다고 이렇게 오판할 수 있습니다. 절대 벌금형조차 생각할 수 없다는 논조를 유지해야 합니다. 매우 위급한 상황이 도래된 듯이 설레발 치면서 입 틀어막힌 백치 아다다들을 불안하게 해서 모아내려는 방식 그 자체는 자승자박의 꼬라지를 면치 못할 겁니다. 조금은 영악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전략적인 문제와 희망을 갖고 더욱 신나게 소리칠 지지자들을 위해서도 주장하는 것이지만, 합리적 추론으로 볼 때도 지법 선고 공판에선 무혐의 또는 벌금 70만원 나올 공산 99%입니다. 구형 공판이 아닙니다. 검사들은 이미 기소한 것이기 때문에 그자들의 내용은 중요할 게 없다고 봅니다. 자세한 설명은 뒤로 하겠고요. 그 전에 우려스러운 부분부터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분당서 1차 집회 때부터 7차 강화문까지 매우 의미있고 어떤 면에서 신나게 한판 놀아봤습니다. 현 정권 하는 꼬라지를 볼 때 촛불은 다시 일어나게 생겼는데, 2조 시대로 가면은 이재명 뒤지깃발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꼽살이나 끼어 모기 소리로 앵앵대는 형태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가 돼야 된다는 의미로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비꼰다고 해도 뭐 어쩔 수 없고요. 사실 비꼬는 겁니다. 요즘 이 깃발 든 사람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말뚝 박아놓기, 친 바르기, 특허내기, 물타기, 간보기, 나부터 했다는 기득권 주장하기, 자존심 내세우기, 똥꼬집 부리기, 나 활동했네 내세우기, 정치권 언저리에 기생하기, 내 생각이 최고, 목 오르면 아가리 닥쳐, 그리고 연대체들 비난하기, 찢어져도 고, 난 나대로 가, 이런 건데요. 이거 뭐 개개인으로 참여한 사람들을 동원해야 될 대상쯤으로 생각하는 건지, 순수 동참한 사람들을 그야말로 순수 백지로 보는 건가? 이 양반들 얼마 전 궁차사 내분 날 때
불구경하듯 은근 기대하며 기대가 크던데 그들과 똑같이 아주 잘들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방송에 대놓고 타단체 졸라게 까대는 건 쪽팔린 줄은 모르고 이미 꽥꽥 질러놓고 지금은 묵묵히 간다 하질 않나. 아주 그냥 뭐 앞뒤가 안 맞아요. 모순덩어리고. 이재명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내가 놀던 동네를 떠나서 바람난 새끼 마냥 이 동네에서 놀기로 했습니다. 내가 송가혁 2기 혁신연대에 잠깐 참석했던 기억 때문에 1차 집회에서 송가혁의 안부를 물으니 송가혁 소리는 꺼내지 말라고 그 집회를 주도했던 어떤 여성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내가 볼 때 그거 집회도 집회 같지도 않을 그 집회를 보고 난 눈물이 날 정도로 순수한 모습에 정말 사욕 없는 열정들로만 모여서 매우 좋았는데 그거는 내 기분이었는가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그거 순수하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쩌면 그거 순수한 백치 아다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순수하게 열정 갖고 모인 사람들을 오히려 아가리 닥치라고 백치 아다다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폴리스 라인을 넘지 못해 벌벌 기는 모습들. 뭐 시장 리어카 상인들이 들고 다니는 7,000원짜리 스피커 들고 그거 요즘에 얼마 뭐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몇 년 한 5, 6년 전인가요? 그거 5,000원짜리였나 그랬는데 요즘에 10,000원인가요? 그 손만한 스피커 5곳이 들고 경찰들 지시에 따라서 온순하고 예쁘게 유치원 애들 길 건널 때 손들고 병아리 짹짹 길 건너는 모습을 연상하면서 이거 아기 천사들이 나라에 와 있는 내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집회 준비일이 촉박했다는 게 이유가 될 수 없을 만큼 매우 간단히 준비할 수 있는 대형 마이크조차 마련하지 못한 것을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볼멘 이유를 대던 그 어린이들. 동네 생활에서 꿈에도 꿔보지 않던 내가 관변단체 한국노총 차량 앞에 서 있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대형 마이크는 왜 그렇게 반가웠던 건지 한국노총에서 빌려왔더라고요. 그렇게 빌려오면 되는 건데 어느 번거지 쓴 노인네가 노래방 마이크 독점하듯이 놀고 계시고 그 후의 다양함을 요구했더니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면서 다 알아서 한다는 이런 하품 나오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60배가 넘는 인원으로 5명에게 들리면서 김사랑 측 대형 스피커에 열이 뻗쳐서 혼자만의 욕질에 어떤 아주머니 화들짝 놀라면서 내 아가리를 틀어막는 행동에 조금 짜증을 부렸더니 자신이 세월호 때부터 이걸 했답니다. 그것도 활동해랍시고 이력이나 내세우는 모습에서 순진한 아줌마들에게 내가 뭔 짓거릴까 싶어서 아가리 닥치고 있었습니다. 그 애매모호한 송가역 하나 어쩌지 못해 입 틀어막고 손살에 치는 판에 내가 내 주댕이 돌리면 뿔갱이 취급, 세작 취급 당할 듯 해서 따르기만 했습니다. 7차례를 함께 하는 중에 내가 알게 된 이재명 지지자들의 깃발은 투게더, 더민주, 잼사랑, 뭐 더명랑, 공중포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체들이 26, 7, 8개, 2개 이렇게 있답니다. 7차까지 참석한 내가 아는 것이 요 정도면 깃발의 완장이 됐던 방패가 됐던 이들이 해왔던 행태는 분명히 광장 민주화는 거리가 먼 그들끼리의 작당질 수준에 머문 게 확실한 겁니다. 지들끼리
결의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결정해버리면 어떤 새끼들은 쥐새끼처럼 꼽사리 껴서 선박 날리는데 뒤통수 맞아 잡음 나면 또 그들끼리 뭔 텔방 하나 속에 틀어박혀 지지고 볶아대다가 간신히 결의지엄 찾던 것이 그렇게 하고 이제 공표하는 거죠. 우리 백치하다다들 그거 보라고 따르라고 입 처맞고 그렇게 하던 것이 2차를 지나고 나서 3차에 가서는 진통이 약간 수면 위에 오르면서 찢어지게 됩니다. 보아하니 이때 성남지청에 갈 분들이 대단히 좀 약세일 것 같은, 전부 정자로 뭐 떼거지로 몰려가는 그런 분위기를 갖다가 읽었어요. 그래서 그 성남지청 분들이 외로울 것 같아서 나 혼자만이라도 힘내 보려고 찾아갔습니다. 발언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아줌마들 뭐 발언만 하려면 눈물부터 흘리려고 그러고, 그 주도하는 뭐 완장이라는 그분은 지금 약간 뻐그러지고 뭐 조금 자분나는 그 양반인데, 주도하는 완장은 운동권 애들 구호를 코미디화시킨, 희화시킨 20년 전 개콘 버전으로 그 구호를 외치는데, 그 얼굴, 내 얼굴 뜨거워서 내 발언에 물길도 잡을 새도 없이 생각도 안 했는데 마이크도 없이 생목으로 발광하듯 소리치고 나니까 25년 동네에서 놀던 성대 결절된 내 목은 바로 개박살나고, 그렇게 하고 뒤풀이 후에 회의 겸 2차 자리를 가서 내가 몇 분간 개소리를 했던 건지 갑자기 그 양반이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는 소리,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논쟁이란가 난 논쟁이라고 생각하고 내 논리를 갖다 앞세우는데 그 양반 갑자기 나이를 들먹거리더라고. 자기가 나보다 한 살이 위래나. 그 모습 보고 이거 참 여전히 주댕이를 올리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다시금 먹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런 방식으로 입이 막혀갔나요? 다음날 뭐 어쨌든 결의를 했으니 수원도청에 반짝 시위 참여했습니다. 그 참여한 후에 김밥집에 다시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그 나머지 뭐 그 근호씨하고 무슨 소수점 그 양반은 약간 지루했는가, 근호씨 소수점님은 자기네들은 대학생 수준이고 나는 초등학생 수준이다고, 뭐 얼마나 많은 걸 아는지 몰라도 뭐 그 주변에 벌어지는 잡다니들은 많이 알겠죠. 나보다. 내가 뭐 그 당시에 사실은 단체 한 두세 군데밖에 몰랐으니까 그런 거 많이 알아야 되나?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이 슬쩍 자리를 피해 주는데, 이때다시피 그 사람은 눈에서 바짝거리더라고요. 그 완장은 나한테 모르면 주장하지 말고 구경이나 하라고. 회의에 들어와서도 입은 닫고 있으랍니다. 까놓고 얘기해야 돼. 계속 나처럼 주댕이 나발부리면은 자신하고 함께 못한다는 소리를 갖다 삑삑 해대. 내가 지들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그만이지, 지들 집회도 아닌 마당에 이재명 지지 집회 참여 못할 일이 어딨겠나 싶고, 그들이 항상 말하는 이재명을 위한 순수한 개개인의 집합임을 나는 그 사람한테 주지시키면서 그 자리에서 내 마음은 그하고 관계는 쫑을 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운동을 하든지 개개인의 사익이 있는 사업을 하든지 어떤 거대한 프로젝트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과학적이고 뭐 합리적이고
치밀한 계산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사업을 위해서 사업을 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 그 성격들이 사업을 위한 사업은 망하게 돼 있어요. 꼭 반드시 분란이 나게 돼 있습니다.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닌 어떤 사업을 위해서도 관계 속에서 하는 거죠. 이런 철사라든가 철 물질을 자석에다 가까이 대면은 그들은 본질적으로 붙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질은 본질이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사람과 사람은 본질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관계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어저께 내가 이 다른 분하고 댓글로 조금 찌그럭 거렸습니다. 근데 내 댓글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 단체에 대한 비민주성을 갖다가 얘기하는데 기분이 약간 나빴나? 갑자기 그 두 명이 빠져나가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그 사람들의 주장이 옳든 그러든 감정 조금 상하게 만들면은 관계 뽀개지는 거거든요. 자, 이 사람들 관계는 이런 식으로 갑디다. 어쨌든 그 3차 성남 집회를 그들과는 특히 그 관장이라고 하는 사람하고는 쪽을 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이 내막을 모르니까 나 보면 참 반가워 하더라고요. 나 미안해. 그 사람들 보면. 아이고 참. 다행히도 성남 집회는 4차부터 대우가 귀합됐고 6차까지 진행되는데, 근데 4차던가 그 집회에서 또 어떤 발언자가 발언을 하는데, 와 그거 뭐 전혀 문제되지 않을 어느 지점에서 그 발언인데 그냥 어떤 생내같이 같은 새끼들 그런데 그 갑자기 발언하던 사람 마이크를 뺏고 내쫓아버립니다. 와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나 싶은 생각도 들고 황당했습니다. 주도하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것만 아가리 놀려야 함을 또 한 번 또 재확인했습니다. 6차 집회에선 또 어느 기독교 아주머니가 황당한 계시를 받았다면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힘내라면서 반드시 이긴다는 계시를 받았다고 그 손피켓을 들고 나왔는데, 어떤 머리 허연 중년 양반이 그 여성분을 세작으로 몰고서 다른 피켓이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뭐 속에 녹음기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막 하면서 와 센터까지 깔라 그러대. 어떤 여자는 또 와 진짜 뭐 막말로 같은 동지지만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또 어디 또 요즘에 또 유튜버 있는데 그 유튜버도 같이 힘있게 몰아서 입디다. 참, 집회 속에서 매번 눈에 익은 어떤 아줌마가 이 사람들을 갖다가 좀 다독였어요. 그러지 말라고. 그랬더니 기독교 여성 그분이 힘이 나는지 그 여자분을 향해서 당신이 정말 진정한 이재명 지지자다. 나 더러워서 그냥 갈 거야. 라고 하는데, 이 머리 허연 이 양반이 또 다독이는 그 아주머니에게 당신은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당신 누구야? 어디서 왔어? 이럽디다. 이 여자까지 이제 세작으로 모는 거야. 나는 이 여자를 분명히 많이 알거든요. 계속 봤어요, 이 여자. 성남으로 찢어지고 그 사람들은 정자에서 할 때는 그때는 못 봤죠, 이 여성분을. 근데 계속 봤었던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머리 허연 남성의 짓거리가 하도 얼척이 없어서 내가 또 꼽사리 꼈더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지했더니
나에게 이럽디다. 나에게도 세장 누명 쓰이면서 이재명 피켓 왜 들고 있지 않냐고. 와, 이런 개소리를 하는데, 야, 나 참 얼척이 없어가지고 내가 그냥 뒤통수에 대고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지 그렇게 하는데, 가끔 심심하면 뒤돌아서서 나한테 지랄하더라고. 그 3차 집회 어떤 3차 집회에서 얼굴 익힌 그 어떤 아주머니가 그 양반한테 이제 내가 자주 여기 왔다라는 걸 확인시켜 주니까, 내 존재를 확인해 주니까 슬쩍 공지를 감추는 모습, 뭐 그리고 또 조금 지나서 나한테 뭐 약간 사과를 합디다. 저도 모르면은 아가리 닥치라는 이 두 사람의 완장들, 성남지청에서 또 김밥집에서 나한테 했던 그 완장, 주댕이 닥쳐라. 모르면 구경이나 해라. 말하지 말아라. 이 완장. 그리고 그 6차 집회에서 세적으로 몰던 이 머리 허연 이 인간. 이게 우연인 건지 필연인 건지 지금 지지자들 둘로 쪼개놓는 논란의 주인공들이에요. 한측은 선점해놓고 그 선점해놓은 곳에 와서 주댕이 까면, 지 마음에 안 드는 주댕이 까면 쫓아낼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의 깃발이고, 또 하나는 또 나 거기서 침묵 시위할 거야. 아이고, 어디서 침묵 시위는 배웠는가. 어디서 침묵 시위를 배운 거야 그걸. 아이고, 침묵할 때가 따로 있지. 침묵 시위 할 거라. 이렇게 하는 그 깃발인 겁니다, 이 사람이. 여기다 또 가시한 한 사람이 또 생겼어요. 뭐 물론 이 사람은 6차 집회 끝나고부터 뭐 완전히 그냥 난리가 났던데, 이 사람은 지방에서 개고생하던 거 다 알아요. 정말 고생 많습니다. 그 지방의 그 깃발의 방패라는데, 뭐 수도권하고 찢어졌대나 뭐래나 그 양반 말입니다. 그분은 6차 집회가 끝난 2, 3일 뒤 유튜브에 아주 적나라하게 막 까발리면서 광분을 하고 동네방네 우리 내분났다고 광고를 하는 모습을 그 선보이는 기염을 갖다가 토해냈습니다. 이렇게 2차부터 기운이 살짝 멈추더니 6차를 정점으로 개 발정들이 난 겁니다. 자웅이 겹치니 뭐 발정들이 난 건지 이거 뭐 그들끼리의 민주적 7차 강화문 집회를 마치고 술이나 처먹을 생각으로 식당으로 들어갔는데, 이거 님이 이곳은 또 집회를 쪽내겠다고 공표를 해버립니다. 공표한 이분은 나와 조금 안면이 있는 동갑내기 공정포럼 공동대표네요. 함께 신나게 소리 외칠 광장이 있어서 좋았고, 뜻맞는 사람과 취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내 땅떼기 한평 없는 자본가 세상에서 하루만큼은 합법적으로 허가낸 우리들만의 광장이 있어서 나는 매주 토요일 일도 빠지며 2년 전 촛불 기분 내면서 내 땅떼기에서 소장 내는 기분 내면서 참여했는데, 그들끼리 모든 결정해 놓으면 그런 줄 알고 따라가는 작동 방식이었습니다.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고 입이 막힌 순수 백치 아다다들, 이런 개돼지 같은 분들이 그들에겐 안성맞춤이고 앞으로도 그런 인간 군상들만 필요했던 거 아니었겠나, 뭐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이곳저곳 집회 신고하는 거 아주 좋았습니다. 단 내용면에선 매우 음험한 생각이 있었음에 논외로 하고 말입니다. 당신의 뜻과 다르면 방법이 다를 뿐 주장이 꼭지점은 같은 또 다른 깃발 아래 뭣도 모르고 순수한 참여 백치 아다다들은 안중에도 없이 내쫓겠다는 이런 무개념들이 현재 깃발들의 본질이라는 것에 정말 치가 떨리는 비민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니지, 이거 비민주보다 더 최악의 반동이야. 이거는 뭔 일을 벌려야겠다는 초기엔 그 벌리기 위해서는 깃발부터 들고 설쳐야 되는 거 누구든지 앞장서서 그런 거 다 알고
인정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여야 합니다. 뭐 위세 부리려고 고생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위세 부리는 것 같아. 이름 내가 먼저 쓴 거다. 내가 그 집회 신고 다 했으니까 내가 빌려놓은 땅에 개소리 하지 마라 뭐 이런 거. 그게 고생이라고 생각하면 말입니다. 그게 그렇게 힘들거들랑 함께 논의구조 만들어서 분담을 하던가, 역할 분담. 그런데 뭐 그게 고생이야. 누군가는 수십 년 동안 혼자 하고 돌아다니던 일이었는데 그거 별것도 아닌 자단체 그 몇몇에 대한 쪼수로 서로 분담하면서 했던 거 아니야 그거. 그런 거를 뭐 대단한 거라고 깃발 없이 순수 동참하는 진영을 잘못 정할 수도 있는 그 순수 백치하다사들 같은 사람들 적으로 돌려 세우고 내쫓겠다고 하는 짓거리 볼 때 정말 얼척이었고 욕지거리가 나갈 정도입니다. 이분들에게 진짜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해줄 단어가 떠오르지가 않아요. 정말 수치스럽게 해주고 싶은데 내가 주댕이로 먹고 살지 않고 쌈질로만 먹고 살아서 참 이럴 때는 주댕이들이 진짜 부러울 지경입니다. 이재명 깃발들께서 진짜 이제 쫀쫀하지 않은 폭넓은 마음으로 듣길 바랍니다. 동참하고 참여한 사람들 열받게 만들지 말아야 돼요. 그러다가 좆됩니다. 당신이 공언한 대로 누군가를 쫓아내는 순간 막말로 우리 내부 진영에서 다른 타인들 구경꾼들이 다 보는 앞에서 개판 날 수도 있어요. 나 같은 꼴통 하나 제대로 만나면은 그거 피 튀기는 거예요. 진짜 피 튀겨요 그거. 에이구 뭘 알고서 그 막 내대야지. 꼴통은 말입니다. 그대들만 부릴 수 있는 전유물이 아니에요. 능력 없고 실력 없는 것들이 못된 기운만 뻗쳐서 개지랄 하다 보면은 파시오의 길을 활짝 열어주는 겁니다. 껐떡하면 아가리 닥치라는 식. 니들이 뭘 아느냐 식. 이렇게 막갑하식 말고 구동존이 화이부동 합시다 제발. 품 좀 넓게 갑시다. 다 함께 승리하는 길로 가자고요. 뭐 방송이 조금만 길어질 것 같으네. 거의 뭐 40분 정도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그 앞서 말한 재판건에 대해서 좀 약간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그 다음 편에는 우리들 진보 아닙니다. 민주당 진짜 진보 아니에요. 그냥 애매모호한 시민들이에요. 각성한 민중들 아닙니다. 이 속에서는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다음 편에서 이런 얘기들 하고 왜 이재명이 재판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합리적인 추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